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는 소인수분해 단원입니다. 네, 일단은 소인수분해 단원이고요. 일단 소인수분해가 저번 시간에 뭔지 다 배웠잖아요. 소인수분해라는 거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라고 해서 11을 소인수분해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4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정말로 소수로 다 찢어낸 2의 제곱 곱하기 3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게 뭐냐면 일단은 소인수분해 방법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럼 소인수분해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너네가 좋아하는 거 선생님 12로 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낸다. 12를 이렇게 분해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하면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12를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거든요. 너희들이 뭐 2, 6, 2,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만 써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과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얘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는 안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거든요. 12는 뭐 2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 2 곱하기 그러니까 6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쳤으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애들도 가르치니까 조금 문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등호를 못 쓰더라고요. 등호가 무슨 뜻일까요? 같을 등자여서 같을 등 부호할 때 호여서 그냥 같다는 부호예요. 한마디로 10이랑 얘랑 다 같아야 돼. 근데 너네가 등호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옆으로 넘기기로 자꾸 써요. 그래서 12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12를 소인수 분해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6을 2 곱하기 3으로 분해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냥 2 곱하기 3이래. 그 6이잖아요. 얘는 10이고 10이랑 6이랑 어떻게 같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는 그대로 쓰고 얘를 분해한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써줘요. 한마디로 2는 그대로 쓰고 너네가 6을 분해할 거잖아. 그럼 이 네모칸에 6을 분해한 2 곱하기 3을 써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자꾸 막 옆으로 넘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학원의 유명인들이 좀 이렇게 풀었어요. 항상 실수하던 거기도 하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뭐가 괜찮냐면 예를 들어 500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너네들이 500 소인수 분해하면 막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막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똑똑해요. 500. 저는 좀 더 똑똑해서 먼저 100을 덜어낼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100을 또 소인수 분해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그냥 선생님 그냥 굳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5 곱하기 100이고 얘는 5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그러면 얘는 10이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10은 2 곱하기 5 아닌가요? 그럼 2 곱하기 5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5 곱하기 2도 두 번, 5도 두 번 곱해진 게 10의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어서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게 왜냐면 일직선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다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세로로 쓰고 있고 얘도 뭔가 좀 식이 조금 뭐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뭔가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이 2번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너네가 왜냐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 되게 복잡한 소인수 분해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2번 잘하면은 되게 효과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런 게 등장해요. 소인수를 구하세요.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공부를 조금 했다면은 소인수가 어떤 용어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인수가 뭘까요?
소수인 약수 얘기한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소수인 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12 내에서 그냥 우리 12 약수 그냥 다 일렬로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1, 2, 3, 4, 6, 12.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죠? 6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소수 뭐 있어요? 2하고 3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 구하기 2하고 3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배울 건데 잘 보세요. 원래 그 약수라는 거는 지금 얘네들 보여요? 2의 제곱 곱하기 3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2가 2개 있고 3이 1개 있지 않아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약수들이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1은 냅둘게요. 일단 1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2라는 거는 2가 2개 있는데 이 중에 2를 딱 1개 쓰고 나머지는 다 안 쓴 거예요. 그럼 3은 뭐예요? 3 1개 쓰고 나머지는 안 쓴 거예요. 그러면 4는 뭐예요? 2 2개 쓰고 3을 그냥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2 1개, 3 1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12는 뭐예요? 싹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1은 뭐겠어요? 싹 다 안 쓴 거겠죠. 선생님 그럼 0 아니에요? 0이 12 약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곱하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는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거듭제곱에서 선생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건데 우리가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의 0제곱은 얼마일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2를 안 곱했다잖아요. 그래서 0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부터 돌아가면 돼요. 2를 한 번 곱했다며요. 어디에다가 2를 한 번 곱한 건가요? 2에다가요? 그럼 2를 두 번 곱한 거 아니에요? 2에다가 2를 한 번 곱하면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0에다가 2를 한 번 곱했다? 그럼 무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1에다가 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1에다가 2를 한 번 곱함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도 1에다가 2를 한 개도 안 곱했다.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를 안 곱했다, 3을 안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약수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소수인 약수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 이 소수 한 개씩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소인수 분해 하잖아요. 그래서 소수로 표현된 친구들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네. 선생님 2하고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2하고 3 말고 더 없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면은 어차피 나머지는 얘네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3의 2제곱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소인수를 구하세요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2, 3, 7, 13 하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는 얘네들이 조합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건 합성수란 얘기예요. 소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냥 그 거듭 제곱꼴에 그냥 소인수분의 형태에서 이 민만 써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왜 소인수분의 민만 써야 되지? 어차피 얘네들 말고 다른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구나라는 얘기예요. 조합이 됐다는 얘기 자체가 합성이 됐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우리는 소수를 찾아야 되는데 합성이 안 된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하는 건 무조건 합성이 된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합성수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네, 필기하시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약수랑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문제를 하나 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정답을 설명하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약수랑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면 얘네를 전부 다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수의 약수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수 안에 들어가는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수의 약수인지 판별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2가 12의 약수인지 판단하세요 라는 뜻은 뭐예요? 2가 12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세요 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가 2의 배수인지를 판단하세요 라는 거는 12가 2를 가지고 있냐를 판단하는 뜻 아니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12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12하고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가 6의 배수인지 판단하래요. 그럼 너네가 지금 보면은 그냥 12가 6으로 나눠 떠시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얘를 소인수 분해해요. 얘를 소인수 분해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라고. 작은 숫자니까 쉽죠. 1000이 넘어가고 500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큰 숫자 하나 가져와 봅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8 곱하기 25 곱하기 7이니까 숫자가 매우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28이에요. 이 친구가 28의 배수인지를 확인해 보래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 친구가 28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지고 있나요? 2, 2개, 7 하나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얘는 2를 3개나 가지고 있고 7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소인수분의 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정의한 약수 배수를 이용해 주면은 어떤 큰 수를 갖고 오더라도 소인수 분해만 할 수 딱 있다면 약수 배수인지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번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008하고 1071이었나요? 네. 이런 문제였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1008은 사실 뭐였냐면 63 곱하기 16이었어요. 그 다음에 1071은 뭐였냐면 63 곱하기 17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다 해볼까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고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 되겠네요. 4 곱하기 7, 9 곱하기 5니까요. 그러면 얘 잘 보시면 63이 3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9, 7이 63이니까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그 다음 얘도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그냥 17이죠. 17은 소수죠. 그렇죠?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얘네가 여기 안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얘는 지금 2를 4개, 3, 2개, 7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는 2, 2개, 7 하나를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3, 2개, 5 하나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1008은 이렇게 돼 있는데 2, 2개, 7 하나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5를 가지고 있나요? 3, 2개는 갖고 있는데 5 하나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얘도 2의 제곱 2, 2개, 7 하나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7 하나는 갖고 있는데 2, 2개는 갖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3, 2개, 5 하나 갖고 있는데 3, 2개는 갖고 있는데 5 하나는 갖고 있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수, 배수 판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가지고 있는지, 안에 들어가는지, 가지고 있는지. 요 두 개만 이미지화해서 판단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약수, 배수 판별은 소인수 분해 후 안에 들어가는지 가지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좋은 예시가 여기 하나 있다. 이거는 그 이제 은계중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그 풀이 과정 일부분이에요. 문제 전체 문제도 아니에요.
풀이 과정 일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뭐 풀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1008을 28로 나누고 1008을 막 40으로 나누는 작업이 힘들다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요것도 필기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다음 뭐냐면은 이제 요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제곱인수 만들기. 제곱인수가 뭐냐면은 한 숫자가 제곱인수가 뭐냐면 요런 거예요. 한 숫자가 두 번 곱해진 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6의 제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6을 소인수분해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3, 요 괄호의 제곱이니까 괄호를 두 번 곱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3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지수가 짝수입니다. 한마디로 제곱인수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를 전부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수를 전부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거 줬냐면 두 가지 봅시다. 12가 있고 18이 있어요. 얘를 여기에 적절한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너네 A, B 모르겠죠? 그냥 네모세모라고 할게요. 적절한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얘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얘도 3의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3의 1제곱에서 3 하나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3 하나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3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3 말고 뭐도 될 수 있냐면 3 곱하기 4도 돼요. 그냥 12 이 자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3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2 곱하기 12가 되면서 12의 제곱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3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정확한은 이거예요. 최소 3은 일단 하나 보충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3 곱하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3 곱하기 2의 제곱을 넣어도 가능하고 왜요? 3 곱하기 2의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서 지수가 다 짝수를 만족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옆에다가 일단 최소한의 하나를 곱해줘서 지수를 다 짝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다 지수가 짝수인 거를 계속 얹어줘 봤자 어차피 계속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계속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의 제곱도 되고 3 곱하기 2의 제곱도 되고 3 곱하기 3의 제곱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단 최소한의 것을 곱해준 다음에 지수가 짝수인 거를 계속 옆에 얹어서 곱해줘도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얘도 2 하나만 보충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12 곱하기 3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꼴이 되면서 얘가 6의 제곱꼴이 되는 게 보이나요? 그 다음 얘도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6의 제곱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잘 보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곱하기 5 이런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된 제곱인수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2도 하나 보충해줘야 되고 3도 하나 보충해줘야 되고 5도 하나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냐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게. 그럼 뒤에 또 뭔가 제곱 또 지수가 짝수인 걸 계속 붙여도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인 거예요? 얘가 되려면 어떤 거를 2번 곱해야 돼요? 지금 얘는 2를 4번 곱했고 3을 8번 곱했고 5를 2번 곱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를 2번 곱한 거랑 3을 4번 곱한 거랑 5를 1번 곱한 거를 2번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얘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의 제곱꼴입니까? 라고 문제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만 잘 읽을 줄 알아도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당연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네, 뭐 이 정도만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지수 전부 짝수로 만들어라. 지수를 짝수로 만든 순간 어떤 수의 제곱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다음 네, 또 하나 잘 보시면 이번에는 약수 살짝 얘기할 거예요. 약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약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어떤 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인수분의 형태에서 약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괜찮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가 되기 전에는 12의 약수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12 안에 들어가는 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도 같은 말인데 근데 또 하나 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2가 2개 있고요. 3이 1개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을 인수, 약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의 인수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것도 너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2, 2개랑 3, 1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조합으로 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의 조합으로.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2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10인데 2의 관점에서는 2를 안 쓸 수도 있고요. 2를 1개만 쓸 수도 있고 2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3을 안 쓸 수도 있고 3을 1개만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다 조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면 뭐예요?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 안 쓰고 2 하나만 쓰면 그냥 2고요. 3 안 쓰고 2를 2번 쓰면 2의 제곱이겠죠. 그게 4겠죠. 그렇죠? 그 다음 3 하나 쓰고 2를 안 쓰면 3이고요. 3 하나 쓰고 2 한 번 쓰면 우리가 2 곱하기 3, 즉 6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쓰고 그냥 싸그리 다 쓰면 뭐예요?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3, 자기 자신이지 않냐고요.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올 수 있는 조합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돼요? 그래서 약수를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서 약수들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인수들의 조합으로 생각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하나 나아가자면은 잘 보세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대요.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쪽 길로 갔을 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쪽 길로 갔을 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쪽 길로 갔을 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길들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12, 2의 제곱 곱하기 3의 인수들의 조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길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인수들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인수 분의 꼴이 나오든 간에 걔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의 약수의 개수만 물어본 거예요. 약수를 다 구하지 말고 약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다 나눠봐서 찾아보던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약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수들의 조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인수들의 조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지수에 소인수분의 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잘 보세요. 2의 제곱이 할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안 쓰는 거, 한 개 쓰는 거, 두 개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3의 1제곱에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아니냐고. 그래서 1씩 더 한다라는 거예요. 안 쓰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되지 않냐고요. 지금 우리가 3 곱하기 2를 했듯이 이렇게 똑같은 길이 세 가지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소인수 분의 꼴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볼게요. 이렇게 얘네가 막 이렇게 곱하기가 늘어나도 얘네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얘도 길이 4가지고 3가지고 6가지인 거예요. 길이 4가지고 3가지고 6가지인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싸그리 다 곱하면 해결이 된다. 약수의 개수는 7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약수 개수는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필기하고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선생님이 요렇게 쓸 건데요. 갑자기 알파벳 등장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네, 선생님이 그냥 진짜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G는 뭐고 L은 뭔지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G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예요. L은 뭐냐면은 최소 공배수예요. 선생님은 이제 그냥 암기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고 말뜻 하나하나만 이해하면은 그냥 수학이 너무 쉬워져요. 잘 보세요. 최대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최소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공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공통이에요. 공통. 그럼 우리는 약수 배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공통이니까 세 수도 있겠고 5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수의 공통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건 뭐예요? 그 수들의 공통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영어로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알 필요 없습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
다음에 least common multiple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너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GCD가 최대 공약수고 LCM이 최소 공배수다 뭐 이런 거 정수론 할 때 배우는데,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냥 앞에 이 G랑 L만 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공약수 뭐라 한다고요? G라고 하겠다고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 뭐라 하겠다고요? L이라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영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저 한 글자만 쓰세요. 알겠죠? 자, 괄호 1번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 여러분들이 하나 그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네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할 때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이런 방법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뭐 10이랑 18에 뭐 이렇게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둘의 공통 약수로 너네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둘의 공통 약수로 너네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둘의 공통 약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옆에 있는 얘 친구끼리 곱하세요.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세요. 이러면 최소 공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둘의 약수들 중에,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공약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수들을 다 싸그리 곱한 걸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한 거고,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그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공통 인수를 다 덜어내고 나서 그 최대한 많이 덜어낸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잘 보세요. 그냥 12하고 18을 곱하면은 공배수지 않아요? 12의 배수이기도 하고 18의 배수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크잖아요. 얘네보다 조금 작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둘 다 2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똑같은 2가 두 번이나 곱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를 한 번만 곱할 수는 없냐고요. 그 2를 한 번만 곱할 수 없냐고. 그래서 그 2를 그럼 얘네들이 2를 우리가 한 번만 곱하기로 약속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2를 덜어내 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봤더니 얘네가 3도 하나 더 곱해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도 우리가 한 번씩만 곱하자고 해서 3을 덜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 2 한 번만 곱할 거야. 3 한 번만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3도 하나씩 덜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2하고 3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거 두 개는 12하고 18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인 거고, 2하고 3은 그 이 공통적인 걸 제외하고 남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배수를 구할 때는 2 한 개, 3 하나만 딱 곱하고 이제 나머지 남는 것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공통적인 게 없는 거.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건데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구할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아는 대로 해요. 막 2로 나누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예요.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최대 공약수 얼마일까요? 2예요. 근데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얘네가 2가 다 한 번씩 곱해져 있어서 2를 한 번만 곱할게 하고 덜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잘 보니까 지금 뭐 얘네만 봐도 3이 두 번 곱해져 있지 않아요? 얘도 3이 곱해져 있고 얘도 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공배수를 이렇게 곱한다고 얘기하면 3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버리는 거잖아. 3을 한 번만 곱하면 얘의 배수도 얘의 배수일 수 있는데 굳이 3이 두 번 곱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곱해져 있다고. 얘를 다 곱하면. 그럼 우리 3 하나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일단 3을 하나 덜어내 주자는 얘기예요. 3을 하나 덜어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20이 되고요. 얘는 3이 되고 얘는 그냥 일단 그대로 내려와 봅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도 10이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10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럼 10을 덜어내 이렇게. 그럼 얘도 우리 10 한 번만 곱할게 라고 얘기하고 얘도 10 하나씩 덜어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2 내려오고 3은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35 내려오겠죠. 그럼 더 이상 얘네 세 개끼리서 공통으로 곱해지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곱한 거를 최소 공배수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런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 솔직히 이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면은 이게 지금 숫자의 개수가 하나 하나 늘어난 순간부터 치명적이게 된 거예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5개, 6개, 10개가 돼도 똑같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거 필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잘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요거는 한 번에 소인수 분해한 방식이에요. 안 쓴다 했어요, 나는. 그러면 각각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숫자를 좀 많이 늘려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세 개의 숫자를 각각 소인수 분해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숫자에 맞춰서 일단 자리에 맞춰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 거죠. 지금 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8 곱하기 9 곱하기 5예요. 72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뭐 72 곱하기 5 360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건데 얘네들도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얘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일단 각각 소인수 분해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얘네들보다 숫자가 다 크다니까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런데 얘네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다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를 구할 거고 L을 구할 건데 G를 구하고 L을 구할 건데 우리가 요거 하나씩만 보는 거야. 요거 하나씩만 보는 거야. 하나씩만 천천히 내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셋 다 안에 들어가는 수 중 최대를 구한 것이 우리가 최대 공약수 아니었냐고요. 여기 셋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수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세 글자로 공약수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수. 이 숫자의 안에 들어가는 수가 약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약수라는 거는 이 셋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수라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뭐라 그래요?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셋 다 안에 들어가는 수 중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2의 입장 한 개만 일단 한 개씩만 보는 거예요. 그럼 2의 입장에서 이 셋 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하래요. 그럼 2는 최대 몇 개에 들어갈 수 있나요? 2는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2가 4개면 문제가 생겨요. 어우 씨, 잘못 썼네요. 2개네요. 2개 미안해요. 2는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2가 3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 벌써 넘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셋 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걸 했으니까 2는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입장에서는요. 최소 공배수 입장에서 2는 최소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셋 다 최소 공배수가 무슨 뜻이냐면 셋 다 가지고 있는 수 중 최소를 얘기하는 게 최소 공배수 아닌가요?
그럼 셋 다 가지고 있는 수 중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셋 다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너무 크면 무거워요. 예를 들어 2를 100개 가지고 있으면은 셋 다 무조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셋 다 가지고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셋 다 가지고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거. 최소한 2는 최소 5개는 들어가야 이 셋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 이해되나요? 그러면 2는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는 최소 5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마저 구해보면 2는 최대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지죠. 왜요? 3을 한 개라도 갖고 있으면은 여기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3을 한 개라도 갖고 있으면 여기 맨 아래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도 안 되고요. 그 5는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는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개겠죠. 한 개. 왜냐면은 5가 2개 들어간 순간 여기에 못 들어가요. 5가 3개 들어간 순간 여기에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5는 최대 몇 개? 한 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7은요? 못 들어가죠. 여기 한 개라도 들어간 순간 여기에도 못 들어가죠. 11도 한 개라도 들어간 순간 여기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구해봅시다. 2는 최소 5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3은 최소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3은 최소 2개 들어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3이 2개보다도 덜 들어가요. 3을 예를 들어 1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공배수라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3을 1개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3이 최소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에 5는 최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3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7도 무조건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11도 2개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구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날 찾아오세요.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알려줄 테니까. 네. 그래서 대상이 몇 개든지 똑같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필기하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세 번째.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되게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잘 봅시다. 우선은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공약수 있죠. 공약수는 모두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12 봅시다. 12하고 18 봅시다. 12하고 18. 12하고 18은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이고요. 18의 약수가 1, 2, 3, 그 다음에 4, 5, 6, 9,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둘의 약수들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G가 얼마일까요? G가 6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약수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1, 2, 3, 6 아닌가요? 최대 공약수가 6인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다 공약수로 갖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공약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을 다 약수 취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서 찾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요. 그냥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그냥 딱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이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12하고 7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그쵸? 1이죠. 1. 얘 약수가 1, 7이고요. 얘가 1, 2, 3, 4, 6,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이네. 그럼 이거를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수를 뭐라 부르냐면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게 나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냥 공약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약수 1 가지고 있죠. 그쵸?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약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를 1로 쪼갠다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제가 못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쪼갤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 쪼갤 수 없는 거를 약수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1이라는 약수 있습니다. 1 약수 맞아요. 근데 그냥 공약수가 없는 두 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미지화하기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공약수 없는 거 뭐 있을까요? 13하고 17 뭐 이런 거 있고요. 13하고 18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공약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공배수는 처음에 공약수로 시작했으니까 얘도 공배수는이겠죠. 공배수는 모두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 12하고 18에 공배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36, 72, 108 점점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36이죠. 잘 보면 얘는 36 곱하기 2고요. 얘는 36 곱하기 3이에요. 그럼 다음 공배수는 뭐겠어요? 36 곱하기 4겠죠. 그렇죠? 그래서 14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공배수는 L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배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막 배수를 딱 써놓은 다음에 공통적인 거 막 찾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 하나만 딱 구해놓고 그거의 배수를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서로소 하나가 있는데 서로소의 L은 예를 들어 12하고 7의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왜? 어차피 둘이 공통된 공약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소인수 분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소의 L은 두 수의 곱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성질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의 성질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그냥 너무 쉽게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해 볼까요? 선생님이 A랑 B를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그럼 잘 보면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서로 둘이 갖고 있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걸로 나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작은 A가 됐고 작은 B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몰 a는 라지 a의 약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b는 라지 b의 약수겠죠. 그렇죠? 깜빡이로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큰 a라는 숫자는 g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a를 g로 나왔더니 a가 나왔으니까 a는 g 곱하기 a지 않냐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b는요. g 곱하기 b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그러면 또 그냥 g는 g고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곱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ga b겠네요. g 곱하기 a 곱하기 b겠네요. 그렇죠? 이런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럼 얘네를 응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a 곱하기 b를 할 거예요. 근데 a가 뭐라 그랬어요? g 곱하기 a라 그랬죠. b가 뭐라 그랬어요? g 곱하기 b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이 얘를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반복된 수의 곱셈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g의 제곱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g, a, b 그럼 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네, 이거 미안해요. 이거 실수고요. 그냥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GAB가 L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L 아닌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가 그냥 GL이네요. 이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두 수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항상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12하고 18 얘기 들어볼게요. 12하고 18에 최대 공약수가 얼마였냐면 6이었어요. 최소 공배수가 얼마였냐면은 36이었어요. 그러면은 36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216인가요? 그럼 12 곱하기 18 하면 얼마인가요? 8, 2, 16, 9, 2, 1. 얘도 똑같이 21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네. 어려운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추가로 또 물어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2단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